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분비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분비계, 노화에 따른 특성. 일반적으로 뇌하 수치, 부신 등은 노화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지만 당 대사 및 갑상선 분비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는 노화에 따라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죠. 여성 호르몬은 폐경이 되면서 분비가 감소되죠. 갑상선 분비 호르몬. 자,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갑상선 크기가 줄어든다. 갑상선 크기가 줄어들다 보니까 갑상선 분비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자, 갑상선은요, 선생님 대부분 보시면 약간 갑상선 기능 저하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의욕이 없죠. 의욕이 없고 살이 찌고 약간 우울증도 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기력이 없고 약간 맥을 못 추죠. 그래서 약간 기력이 없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되다 보니까 가끔씩 기력이 없을 때는 호르몬 수치가 감소되어 있는 경우도 가끔씩 그 요양병원에서 제가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분비 호르몬이 감소된다.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된다. 난소의 크기가 줄어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노인분들이 모든 장기들이 크기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심장의 크기도 그대로다. 심장의 크기도 그대로인데 우리가 장기가 줄어드는 것 중에는 하나가 뭐가 있냐. 두 개 중에는 자, 갑상선과 난소의 크기만 연세가 드시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포도당 대사 능력과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감소로 쉽게 고혈당이 된다. 자, 포도당은 탄수화물이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 에너지로 쓰일 때 흡수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입자로 되는 게 포도당입니다. 자, 혈액 속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있습니다. 혈액 속에 있는 산소와 영양분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요. 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대사능력, 소화가 돼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영양분으로 쓰여야 되는데 선생님,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갈 수가 없대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는 짝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짝지가 인슐린이에요. 인슐린하고 포도당이 짝지가 돼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가 된답니다. 3분의 1조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요. 췌장도 노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인슐린의 분비가 느려지고 분비량이 적어진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포도당이 인슐린 양이 적다 보니까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수가 줄어들어서 혈액 속에 포도당 개수가 많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혈액 속에 포도당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포도당 10개가 세포 속으로 다 들어가려면 인슐린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10개가 필요하죠. 그런데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5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10개가 짝지가 5개밖에 안 되겠죠. 5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포도당은 5개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5개가 남는단 말이에요. 이 5개가 혈액 속에 떠다니다가 소변으로 나가니까 소변 속에 포도당이 빠져나온다. 이게 당뇨병이에요. 자, 그럼 다시 혈액 속에 포도당 10개가 있어요. 그랬는데 췌장에서 인슐린 10개를 분비를 했어요. 분비를 해서 포도당하고 인슐린이 10개가 짝지를 먹었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감소라고 돼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혈액 속에 포도당하고 인슐린하고 10개가 짝지를 먹었는데 세포가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됐다는 말은 세포가 인슐린을 못 알아본답니다. 민감성이 감소. 민감성, 당내성. 세포가 인슐린을 못 알아봐서 문을 안 열어준답니다. 근데 이 세포 10개 중에 5개만 인슐린을 알아봐서 5개만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5개의 포도당만 세포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민감성의 감소예요. 다른 말로 저항성이 증가된다. 그래서 포도당이 5개만 들어가고 5개는 못 들어가서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거는 인슐린이 없어서가 아니고 세포가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가 돼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5개가 남아있어서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이게 당뇨예요. 그래서 고혈당이 된다. 자, 처음에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가 안 돼서 인슐린이 부족해서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건 1형이고요. 인슐린하고
포도당은 짝지가 됐어요. 근데 세포가 민감성이 감소가 돼서 세포가 문을 못 열어줘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건 A형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당뇨병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보면 공복 혈당이 상승한다. 자, 갑상선이 크게 줄어들고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도 약간 감소한다. 자, 어르신들은 근육질량이 감소되어 기초대사량이 감소한다. 기초대사량이 뭡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도 숨만 쉬어도 에너지가 감소되는 건데요. 근육이 많아야지만 이 에너지 양이 쓰이는데 근육이 감소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어도 쓰이는 에너지 양이 적게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내가 이 정도 먹어도 살이 안 쪘는데 요즘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기초대사량이 감소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실까요? 당뇨는 뭐냐? 자, 소변에 당이 나오는 거다. 왜 소변이 나올까요? 피 속에 소변이 많다. 혈액 속에 소변이 많다. 그래서 그 혈액이 신장으로 가서 신장의 역할이 뭐냐? 신장은요, 우리 몸속에 뭐가 많으면 소변을 내보내고 우리 몸속이 부족하면 신장은 소변을 내보내지 않아요. 우리 혈액 속에 당이 많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필요 없다 싶으니까 신장에서 소변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당뇨질환이에요. 자,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다 보니까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인슐린하고 짝지가 돼야 되는데 짝지가 안 돼서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다 보니까 신장이 우리 몸에 포도당이 많네? 해서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당뇨다. 또 하나는 뭐다?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저항성이다. 포도당하고 인슐린 짝지를 먹었어요. 그런데 뭐다? 세포가 이 인슐린을 못 알아보는 거죠. 저항성이 있다. 그래서 세포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내로 포도당이 들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또 신장이 내 몸에 내 혈액 속에 포도당이 지금 많네? 필요 없는가 보네 하면서 또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당뇨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1형과 2형이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이 소변에 당이 나올 때 당이 물을 데리고 나간다는 거죠. 물을 데리고 나가버린다. 자, 그럼 당뇨의 원인은 뭐냐? 가시, 비만, 운동 부정, 스트레스 유전이다. 자, 정상은 이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물을 갖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다. 당뇨. 물을 데리고 갖고 나가버리니까 갈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자, 보세요.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되는데 소변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너지원이 다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살이 빠져. 체중 감소. 그러면서 당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머리도 아프고 앞에 시력도 잘 안 보이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당뇨의 발기부전도 있고 그 다음에 질분비물이 질감염도 증가되고 혈액에 당이 많다 보니까 상처 치유 지연 그 다음 감각 이상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감각도 이상하고 감각 이상 감각도 둔해지고 감각 저하 선생님 보세요. 자, 고혈당이 언제 오냐? 감염했을 때 감염 그 다음 식사량이 증가될 때 활동량이 감소될 때 우리는 고혈당이 옵니다. 고혈당의 정상은 뭐냐? 배뇨 증가,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증가 이거는 고혈당의 정상이다. 근데 선생님들이 더 정말 알아야 되는 건 저혈당의 정상이죠. 저혈당은 언제 오냐? 식사량이 감소됐을 때 활동량이 증가했을 때 저혈당이 옵니다. 자, 저혈당의 대표적인 증상은 땀을 많이 흘린다. 식은땀이죠. 두통, 시야몽료, 배고픔, 어지러움. 이거는 저혈당 증상입니다. 자, 다시 고혈당은 감염, 식사량 증가, 활동량 감소. 고혈당의 정상은 배뇨 증가,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증가입니다. 저혈당은 언제 오냐? 식사량 감소, 활동량 증가. 저혈당의 정상은 땀을 많이 흘림, 두통, 시야몽료, 배고픔, 어지럼증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혈압, 당뇨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식이요법, 약물요법,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자, 식이요법 볼까요?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 표준 체중에 알맞은 열량을 섭취한다. 균형 있는 식사를 하자. 표준 체중에 맞추자. 알맞은 열량을 섭취하자. 혈당 조절을 위해서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자. 반찬은 싱겁게 골고루 섭취하자. 식사량과 영양소 등을 고려한 식단을 세워서 실행하자. 저콜레스테롤 시기를 기본적으로 하여 육류보다는 곡류, 콩, 과일, 야채 등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하고 왜?
당뇨질환은 변비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청양음료, 아이스크림, 주스, 사탕 등 설탕이나 꿀 등을 함유한 단 음식과 술의 섭취를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저혈당을 경험할 때는 단 음식, 단당류, 몸에 들어갔을 때 바로 당으로 되는 음식을 드셔야 되겠죠. 사탕이나 꿀 이런 걸 드셔야 돼요. 스님이 15분, 제가 15g 15분 말씀드렸죠. 사탕 3, 4개를 드시고 15분 뒤에 다시 당을 체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뇌는 에너지원을 포도당만 쓴다. 우리가 저혈당이 왔을 때 땀을 많이 흘린다, 시야가 몽롱하다, 배가 고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자율신경에 문제 있는 저혈당 증상은 모든 사람도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보상 기전이 있어서 뇌에 문제가 있는 의식저하나 혼수나 이런 정상까지 가는 건 일반인들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골든타임이 제가 90분이래죠. 90분에 뇌 손상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무조건 119에 신고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요법,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을 하자? 쉬운 운동을 하자. 무리하지 않게 하자. 공복 시 운동을 하거나 장시간 등산 시에는 어떤 걸 대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저혈당에 대비한다. 그래서 사탕이나 아니면 약을 한 봉지 들고 다니든지 처방전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당뇨 환자다. 어떤 약을 먹는다.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주머니에 사탕 정도는 들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의사와 상의한 후 운동량을 조절한다. 왜? 저혈당을 대비해야 되니까요. 19, 30분에서 1시간경 언제?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하루에 얼마? 최소 30분, 일주일에 얼마를 한다? 5회 이상 운동한다. 혈압이 높을 경우에는 혈압을 조절한 후에 혈당은 얼마라고요? 300mg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9, 30분에서 1시간경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최소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한다. 자, 이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약물요법, 인슐린 생산이 부족하거나 대상자가 식이요법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약물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때는 뭐다? 경구용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등 약물요법을 병행합니다. 약물요법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약물 복용 중에도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해야만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약은 입으로 복용하며 위장관에서 파괴되므로 반드시 주사로 주입해야 합니다. 자,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볼까요?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하여 말하거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고혈당이나 저혈당이 관찰되면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발을 주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당뇨병의 대표적 증상은 다음증, 다식증, 단요증, 체중 감소가 있습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 원칙, 그림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혈당, 혈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발 관찰하기, 발 씻고 말리기, 발 건조 예방, 양말 착용, 발톱 일자로 자르기, 금연, 차갑거나 뜨거운 곳 노출 금지. 자, 그림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내분비계 변화는 1번 공복 혈당이 감소한다. 2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3번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 4번 포도당 대사 능력이 증가한다. 5번 갑상생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답은 몇 번입니까?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답은 2번이죠. 공복 혈당은 증가, 기초대사량 감소, 포도당 대사 능력 감소, 갑상생 분비가 감소죠. 노화로 인한 내분비계 변화로 오른 것은 2번 기초대사량 감소,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3번 인슐린 분비량 증가, 4번 포도당 대사 능력 증가, 5번 갑상생 호르몬 분비량 증가, 1번은 기초대사율 감소죠. 답은 1번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번 꼭 끼는 신발을 신는다. 3번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 4번 발을 씻은 후에 물기를 남겨둔다.
5번 발에 열패들을 대어주고 보온한다. 답은 1번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입니다. 꼭 끼는 신발을 신으면 안 되죠. 약간 발에 적당한 신발을 신어야죠. 딱 맞는 신발.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게 아니고 발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양발을 신어야 됩니다. 면 양발을. 발을 씻은 후에 물기를 남겨두는 게 아니고 완전히 말리고 로션을 발라야 되죠. 열패를 데워주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열패를 데워주면 안 됩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배설량 증가, 2번 감각 민감성 증가, 3번 갈증 감소, 4번 음식 섭취량 감소, 5번 수분 섭취량 감소. 답은 1번 소변 배설량 증가입니다. 감각 민감성 감소, 갈증 증가, 음식 섭취량 증가, 수분 섭취량 증가 이렇게 되죠.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한다. 2번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한다. 3번 감염이 있는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4번 운동은 19, 30분 1시간경에 시작한다. 5번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고혈당에 대비한다. 답은 4번이죠. 운동은 19, 30분 1시간경에 시작한다. 1번은 저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한다. 2번은 인슐린 주사약은 주사로 해야지 구강으로 하면 파괴되죠. 감염이 있는 경우는 고혈당에 대비하죠. 활동량이 증가할 때는 저혈당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당뇨병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1번 시력 향상, 2번 성기능 향상, 3번 소변량 감소, 4번 상처 치유 지연, 5번 질 분비물 감소. 답은 4번 상처 치유 지연입니다. 자, 심리정신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을 보겠습니다. 우울증 경향 증가가 되죠. 내향성 및 수동성 증가, 조심성 증가, 경지성의 증가, 생에 대한 해고 시간 증가,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증가, 의존성의 증가 있죠. 자, 이거는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다 했었죠. 경지성의 증가는 융통성이 없다. 자, 본인이 하던 일의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맞죠? 조심성의 증가는 뭡니까? 네, 내가 하는 판단이 옳은지를 몰라서 대답을 꺼린다. 맞죠? 자, 의존하려고 한다. 우울증은 노인에게 흔히 발생한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자각이 어렵죠. 그래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물다. 주변 사람이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방치되기가 쉽다. 관련 요인은 뭐예요, 선생님? 우울증은 치매,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있다. 발견되지 않은 뇌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을 알아도 우울증이 오기 쉽답니다. 구신피지, 갑상선,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변화, 노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의 감소, 주변 사람의 죽음, 퇴직, 경제력 상실,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도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수술 등 신체적인 원인, 유전적인 요인에서도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우울증의 증상으로는요.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든다. 매사에 관심이 없고 즐거운 곳이 없다. 불면 혹은 과도한 수면이다. 식욕 변화와 체중 변화가 있다. 불안이나 초조나 무기력하다. 죄의식, 절망감, 부정적 사고가 있다. 자살에 대한 반복적 생각이나 시도를 한다. 노인의 우울증은 건방증 등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으므로 치매와 감별해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울증의 치료 및 예방을 볼까요? 일상생활에 어려울 정도 우울이면 선생님 우리는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를 방문해서 선생님 우리는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는 것도 좋답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선생님 자살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자살에 대한 생각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집중적인 관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답니다.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도 어렵대요. 그래서 주변에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하기도 하대요. 가족에게 대상자를 많이 지지해 주도록 조언하는 것이 좋대요. 막연히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답니다. 대상자의 느낀 분노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언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답니다.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자. 자, 모임 등 사회적인 활동을 늘리자.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하죠. 햇빛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자. 자, 우울증과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우울증은 급격히 발병한다. 치매는 서서히 발병한다. 우울증은 짧은 기간에 나타나지만 치매는 긴 기간에 걸쳐서 나타난다. 우울증은 정신과적 병력이 있다. 치매는 과거 정신과적 병력은 없다. 우울증은 기억력 장애는 호소하지만 치매는
기억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우울증은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치매는 건사치에 대답을 한다. 우울증은 인지기능 저하 정도의 편차가 심하다. 치매는 일관된 인지기능의 저하를 보인다. 우울증은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된다. 치매는 단기기억이 심하게 저하된다. 우울증은 우울이 먼저 시작된다. 치매는 기억력 저하가 먼저 시작된답니다. 자, 노인 우울증의 주요 증상은요. 우울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불면증, 불안 증상이 흔하다.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의 호소가 많답니다. 선망은요. 선망은 의식 저하로 인해 주의력 저하뿐만이 아니고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난다.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거쳐서 급격하게 발병하며 보통 며칠간 지속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정상형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 생리 선망은요. 잠에서 덜 깨거나 몹시 졸린 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주의력이 감퇴되기도 하고요. 수시간이나 수일에 거쳐서 정상이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장애와 인지장애, 초조, 시각장애, 편집, 망상, 정서 불안정, 선망은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치매와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자, 선망은요. 선망의 원인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이면 우선적으로 치료하고요. 원인이 교정되더라도 정상이 일정 기간 지속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치료요법이 도움이 되기도 한대요. 자, 선망의 진압력 유지를 위해서는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 시간을 알게 하고요. 개인 사물,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 둔답니다. 일상생활 절차, 규칙, 도움을 요청할 사람, 방법 등을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게 효과가 있답니다. 자, 선망에서의 신체 통합수 유지를 위해서는요.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말로 지지해주면서 능동적인 관절운동, 목욕, 마사지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선망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와 접촉하는 자를 줄이고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답니다. 선망에서 초조의 관리를 위해서는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대상자를 부드럽게 마주보아 위험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선망에서 착각 및 환각 관리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고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선망에서 환자의 야간의 혼돈 방지를 위해서는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선망은 신체 균형이 깨진 경우에 발생하므로 충분한 식사와 수분 섭취를 통해 전해질 불균형 예방 및 통증 관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선망은 생리, 치매와 비교를 하며 선망은 갑자기 나타나고 급성질환이며 대체로 회복이 되나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보고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하며 의식의 변화가 있고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지며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한 게 특징이고요. 치매는 서서히 나타나고 만성질환이고 대부분 만성으로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보고 신체 생리적 변화는 적고 말기까지 의식의 변화는 적으며 주의 집중은 별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수면 양상은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진압력 장애와 선망의 치료를 보면 진압력 장애는 시간에 대한 진압력, 장소에 대한 진압력, 사람에 대한 진압력이 있고요. 선망의 치료는 친숙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오늘 날짜와 상황을 알려주어 현재 상황을 파악하게 하고 조용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면서 정상을 완화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야간 선망의 정의 및 대처 방법. 자, 야간 선망은요. 치매 대상자가 늦은 밤에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서 흥분하거나 환각 증상을 보이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가벼운 야간 선망인 경우에는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면 진정이 된답니다. 심각한 수준이면 본인의 정신, 신체적 에너지의 소모가 심하고 주변 사람까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의 진료를 받게 하면 됩니다. 자, 우울증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킨다. 2번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3번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4번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본다. 5번 햇빛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답은 5번이죠. 햇빛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노인 우울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밤에 숙면을 취한다. 2번 정상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3번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4번 친구나 물건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 5번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답은 5번이죠.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상황은 1번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2번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3번 낮에 햇빛을 쐬며 운동을 한다. 4번 최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 5번 식욕과 체중이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답은 4번이죠. 최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상황이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은 1번 장기 기억력이 좋아진다. 2번 자신의 우울증을 자각하기 쉽다. 3번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4번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5번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답은 4번이죠. 선생님이 주변 사람들 우울증을 못 알아본다잖아요. 자각하기 어렵죠.